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도 오랜만에 강짱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강짱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 목소리 듣네요. 그러게요. 정말 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또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었나요? 어떻나요? 제가 마지막 시참 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때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 후로 지금 거진 헛것이나 뭐 연가나 이런 거 안 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예. 안 보인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한 번씩 정말 힐끔힐끔 느껴진다거나 이래 보이는 경우는 조금 있는데 옛날처럼 확실히 막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뚜렷하게 막 보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하던 일도 조금 잘 되고 해서 있던 빚도 다 끝냈고요. 벌써 지금 아주 순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까 또 궁금하긴 해요. 오늘은 저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저도 들은 이야기고 전에 들은 이야기고 불과 5개월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호. 너무 일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지만 바빠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보다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출발을 할 텐데 오랜만에 외쳐보네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강짱이죠.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우리 돌비님께 질문 하나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돌비님 주위에서 유난히 제사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하죠. 요런 빈소를 조문객으로 찾아가서 유난히 좀 그 밥을 좋아한다거나 맛있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전데? 그래요? 저 장례식장 다른 육개장이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맛없다. 여기 장례식장 밥 맛없다. 이렇게 하는데 유난히 자기 혼자나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맛있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막 설레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요, 저는. 네, 근데 유난히 정말 설레고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누가 토상 안 나나 어디 장례식장 어디 막 누가 안 돌아가시나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예. 저도 이거를 처음 듣고 정말 신기하고 이때까지 저도 여러 경험이 많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요. 불과 5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어요. 지금 알고 지낸 지가 거진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고 그 동생뿐만 아니라 그 동생의 아버님도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주기적으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술자리도 가지면서 그 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낸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5개월 전에 안타깝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모든 일을 중단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이제 인사 올리고 빈소를 지키면서 발인 전날이 되었어요. 발인하기 딱 전날이 되어서 이제 운구를 하기 위해서 저랑 제 지인과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친구들 지인들하고 이렇게 총 한 1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운구를 안 하는 친구들은 다음날 뭐 일도 있고 해서 몇 명 돌아가고 해서 운구하는 사람 6명하고 그 동생하고 또 그 동생의 친구하고 총 8명 정도가 이제 계속 빈소를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님 향을 지켜드리고 있었어요. 그 영정사진 앞에 있는 향을 안 꺼지게끔. 근데 이제 그 동생을 이제 그냥 돌비라고 할게요. 편안하게. 그 돌비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고아였어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빈소에 있던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아버님과 같은 고아원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돌비의 삼촌과 이모들이라고 쉽게 말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모님 한 분하고 삼촌 두 분하고 아버님의 고아원 같은 동기분들 세 분만 딱 남아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저희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은 시간도 꽤나 지나고 피곤하시니까 옆 방에서 잠깐 주무시고 계셨고, 저희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새벽 한 3시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장례식장이 건물을 딱 들어가면 1층이 로비고 지하로 내려가야 빈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있는 빈소가 저희가 있던 빈소였는데, 한 3시쯤 됐는데 어디선가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꽤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시간에 갑자기 목탁 소리가? 이러면서, 원래 발인 때 되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발인하기 전에 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 와서 뭐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분들은 막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직 시간이 그럴 시간이 아닌데 벌써부터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제가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탁 돌렸는데, 계단에서, 저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계단에 이렇게 고무신 신은 발과 흰색깔 승복의 발만 딱 보이는데, 거기 서가지고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설마 또 이건 내 눈에만 보이나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계속 보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 형상도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그림자도 보이길래 이거 연가나 이런 거 아닌갑다 해서 지인들을 쳐다봤는데 지인들도 다 그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또 술 마시던. 그래가지고 뭐지, 벌써 이 시간에 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쩌벅쩌벅 한두 칸씩 내려오시더라고요, 스님이. 예. 근데 스님이 되게 할아버지세요. 일단은 안경도 끼시고 할아버지이신데, 승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깔끔하게 이렇게 회색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영화 바람의 파이터에 보면 양동근 님이 산에서 수련하면 도복이 막 해지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딱 그런 모습의 승복을 입고 정말 이렇게 막 해지고 하는데, 그게 또 꼭 마스터 같은 그런 멋으로 보이면서 되게 막 멋있게 이렇게 딱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스님이. 그래갖고 와, 이 누구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장례식장의 빈소가 저희가 있던 돌비의 아버님 빈소하고 또 다른 빈소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지인이시거나 이래서 찾아오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제 저희는 그냥 마시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목탁 소리가 점점 저희랑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다시 돌리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쪽으로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스님께서. 딱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길래 옆에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돌비가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돌비를 제가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야 돌비야 일로 와봐라, 누가 왔다 이러면서 탁 흔들었는데, 돌비가 예 하면서 고개를 탁 들고 이제 스님 딱 쳐다보자마자 얘가 허겁지겁 뛰어가더라고요. 스님한테 허겁지겁 뛰어가서 스님한테 껴안더니 막 대성통곡을 막 하더라고요. 돌비가 할아버지 왜 이제 왔어요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되게 뭐 오랜만에 봤나 보다, 아이고 어쩌노 이러면서 막 혼자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티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고 하시라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저희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도 막 그래 돌비야 잘 있었나 고생 많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주시고, 이제 돌비도 막 실컷 울고 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그 스님 할아버지께서 돌비야 니는 이제 가 있어라, 친구들 옆에 가서 뭐 밥도 먹고 해라,
할아버지 할 일이 있다 하시더니 그 스님께서 아버님 연정사진 앞에 앉으셔가지고 합장을 하고 계속 막 연부를 외우는지 경을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그냥 계속 막 기도를 하듯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 뭐 하셔야 될 일이 있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저희는 티도 내지 말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있자 이렇게 해서 돌비랑 이렇게 다 같이 술을 계속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는데 꽤나 많이 흘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진짜 이제 다들 술도 어느 정도 먹고 해서 한두 명씩 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인원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었는데 돌비도 어느덧 이제 피곤해가지고 옆쪽에서 구석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담배가 피고 싶어가지고 담배를 두고 탁 일어나면서 몸을 돌려서 나가면서 거기가 보이니까 이렇게 봤어요. 탁 봤는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정사진 바로 앞에 향 바로 앞에 이렇게 딱 가부좌를 틀고 앉으셔가지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입을 막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걸까? 뭐 일단 내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는데 뭐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모르겠다 이러면서 술도 저도 그때 좀 많이 먹고 했으니까 그냥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나가서 담배를 피고 다시 딱 들어왔는데 그 스님께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세로 계속 앉아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여잔데 젊은 여잔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근데 검은색 정장 바지에 양말에 장갑도 검은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예의 바르게 손을 모으고 서 있듯이 이렇게 서가지고 스님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조 사람인가 상조 일을 하시는 사람이 지금 벌써 이 시간에 오셔서 뭐 하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약간 옷차림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또 아무렇지 않게 지인들한테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저런 술을 마시면서 있었죠. 그렇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화를 꽤나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아요. 느낌으로. 제가 힐끗힐끗 쳐다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스님이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하면서 꽤나 큰 소리로 저희도 들리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탁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쪽을 탁 쳐다보시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죠. 당연히. 하고 이제 스님이 아이고 가봐야겠다 하면서 나오시는데 돌비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비를 막 깨웠죠. 야 돌비야 일로 와봐봐. 할아버지 가신단다. 빨리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막 깨웠는데 돌비가 왜 가지? 이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할아버지 가실 거예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스님께서 아이고 나는 가야지. 너가 어마이 너가 아바이 다 봤으면 난 가야지.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 아버지만 보고 봤다 다 봤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머니까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그 순간에 저도 뭘 그렇게 번쩍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데 이 생각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근데 이제 돌비는 자고 일어나서 정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 맞아요 할아버지 또 이번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께서 어느 절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전국 사방을 다 돌아다니시는가 보더라고요. 방랑을 하시면서. 네, 방랑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핸드폰을 하나 들고 계시는데 그 돌비 동생도 그 할아버지 연락처를 모르는데 아버님은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 오셨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이번에 어디로 가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모르지 내가 가는 길이 꼭 길이 아니겠나 이러면서 할아버지 간다 이제 갈 거고 이제 니도 고생이 많았다 니한테는 이제 별일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너가 어마이 너가 아바이가 다 해결했다 뭐 이런 소리 막 하시면서
할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라. 너 아바이 핸드폰에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분 있잖아요. 제가 상조라고 알고 있었던 여자분이 그 돌비 옆에 서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막 진짜 엄청 슬프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는 전혀 못 보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더라고요. 옆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그때 딱 깨달았죠. 저도 얘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고 돌비랑 무슨 관련 있는 분인가 보다. 그래갖고 저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스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는 태연하게 이제 고무신을 신고 그 여성분도 그 스님 뒤를 따라서 걸어가시더라고요.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계단 위로. 저희도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계단으로 다 올라가시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희가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스님이 계단을 다시 내려오시더니 어이 총각 이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다 쳐다봤죠. 다 쳐다보고 돌비도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총각 저 덩치 좋은 총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요 막 이랬죠. 그러니까 그래 자네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이러니까 자네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하면서 제가 담배를 챙기고 옷 챙기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니까 스님께서 자네의 정도면 내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고 내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요? 요 위에 로비에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돌비한테 그러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근처에 편의점 가시죠. 지금 이 시간에 뭐 연대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알겠다 그래.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 편의점이 꽤 커가지고 안에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의자랑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날이 돼가지고 이제 따뜻한 커피 2잔을 제가 들고 와가지고 스님께 건네드리면서 무슨 일이시냐, 왜 저를 부르셨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스님이 딱 입을 여시는데 자네는 봤지 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여자를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해서 예 사실 봤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스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허허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자네는 뭔가 틀리네. 재미난 인생을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뭐 저희가 순탄하게는 안 살았죠. 이러니까 그래 아까 그 여자 돌비 엄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러니까 돌비 엄마라고. 돌비 엄마. 그래요? 이러면서 그럼 스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관계가 그러니까 내 그 딸내미 아빠지 그러더라고요. 왜 할아버지셨구나 이 스님께서. 그래갖고 맞습니다. 근데 왜 저를 부르셨냐 이러니까 내가 하도 속이 답답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없었다. 오호. 근데 자네라면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뒤에 계시는 그분이 도와줄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뒤에요? 뒤에 누구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내가 말을 뒤에 했지 진짜 뒤에 있겠나 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면서 저는 그냥 직감했죠. 누나인가? 누나를 말하는 건가? 나름 그래도 중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뭔가 느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은근히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땡중 같아요. 솔직하게. 욕도 섞이고.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 땡중 같아요. 그냥. 네네. 옷도 막 그렇고. 그래서 땡중 같은데 뭔가 많이 깨달으면 어디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예만 했어요. 그냥 예 하니까 그래 자네가 뭐 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속에 와닿거나 이런 건 없을 텐데
자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께 이야기를 할 거다. 오. 그러니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할아버지와 돌비 어머님의 관계가 친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아버지, 뭐 친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을부시죠. 양부모가 된 거죠. 양부가 되고 양녀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이셨는데 스님이 되게 오랫동안 중생활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도 한때는 어느 절에 몸을 담그고 있던 중이다. 되게 오랫동안 그 절에서 지냈고 그 절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근데 우리 절 가까운 위치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다. 그 고아원에서 내가 어떤 아이를 하나 알게 된다.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우리 절을 와서 기도도 하고 네. 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대요. 항상 고아원으로. 이제 그 아이가 돌비 어머님이 되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스님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그 아이도 이제 스님이 편안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자주 만나서 스님을 따라다녔대요. 어린 시절. 돌비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올라가고 중학교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딱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국민학생이겠죠. 국민학생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고아원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의사도 오고 그때 당시에 의사도 오고 그 고아원에 있던 선생님이 절에 가서 스님까지 부른 거예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님이 딱 갔는데 스님이 보기에는 그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발작이 난 거라기보다 꿈에서 뭘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안고 저를 데리고 가셔서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나아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스님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대요.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더 돈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만 마치면은 돌비 어머님께서는 절에 가서 스님이랑 막 시간을 보냈죠. 숙제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스님께서 고아원으로 돌비 어머님을 데려다 준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돌비 어머님 생일이 다가오니까 네. 너는 생일 선물 무엇을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비 어머니께서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아빠를 가지고 싶다 말씀하셨대요. 아빠를 가지고 싶다. 예. 근데 스님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스님은 아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 못 하니까 그렇게 듣기만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딱 돌비 어머니께서 난 스님이 나의 아빠였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하고 호적에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 예. 호적에도 올리고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아빠가 됐고 어차피 그 절과 또 고아원의 위치가 멀지도 않고 하니까 천천히 절차를 밟아가면서 절로 데리고 오셨대요. 돌비 어머님을. 그래서 절에서 이제 지내면서 학교로 다니고 또 고아원이랑 위치도 가까웠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렇게 또 멀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내는 와중에 돌비 어머니께서 초등학교로 졸업을 하시고 중학교 올라가신 후부터 네. 악몽을 자주 꾸셨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악몽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지더래요. 근데 한날 스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그 돌비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나 진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막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오늘도 무서운 꿈을 꿨냐 물어보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돌비 어머님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꿈을 꾸는데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예쁜 여자분 한 분하고 정말 덩치가 산더미만큼 큰 남자 한 명하고 나온다. 근데 여자나 그 남자나 둘 다 양복을 입고 있다. 검은색에 검은 바지에 양복을 입고 있고 검은 신발에 검은 장갑까지 끼고 있고 안에 입고 있는 와이셔츠까지 검었다. 온통 검은 옷만 입고 있다. 근데 그 둘이 나와 있는데 내 시야 앞에 정말 허름한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꿈을 꿀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인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허겁지겁 도망을 간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막 하는데도 몸이 그 사람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 내 손이 그 거렁뱅이를 잡으면 옆에서 갑자기 산더미만한 남자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저쪽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간다. 오. 그리고 데리고 가고 나서 예쁜 여자가 다시 내 앞에 서가지고 오늘도 고생했다고 껴안아주고 간다. 이 꿈을 계속 꾼대요. 근데 이 꿈이 처음에는 무섭다 계속 그렇게 느껴지다가 네. 이제는 조금씩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고 했대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진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잠을 깼을 때 무서움이 된 거죠. 이게 왜 당연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무섭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무섭다 한 거고, 근데 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꿈이다 그냥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겪어보는 꿈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요즘에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다. 네가 절에서 절밥 먹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네가 절밥 짬이 있지 악기나 이런 게 네한테 해코지를 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그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냥 네가 몸이 허하니까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달래주고 보냈대요. 보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제 또 다음 해가 됐는데도 계속 그런 꿈을 꾸나 봐요. 돌비 어머님께서. 근데 딱 결정적인 계기가 돌비 어머님께서 스님을 찾아오고 네. 불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스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꿈을 하나 꾸시게 됐대요. 엄청 허공이 거먹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에 어떤 사람 세 사람이 딱 보이더래요. 예. 세 사람이 딱 보이는데 정말 이쁜 여자 한 명, 산더미만한 남자 한 명, 그리고 돌비 어머님이 서 있더래요. 예. 근데 딱 그 돌비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은 정장 옷을 입고 검은 와이셔츠에 신발에 장갑에 온통 검은색을 입고 세 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서 있더래요. 예. 그리고 그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거렁뱅이 한 명이 나타나더래요. 거렁뱅이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세 사람을 보고는 도망을 막 가더래요. 오, 예. 근데 돌비 어머니께서 정말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더래요. 쫓아가서 결국 잡더래요. 잡으니까 그 돌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더미만한 남자가 옆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쁜 여자가 고생했다면서 돌비 어머님이 껴안아주고 돌비 어머님이 탁 사라지는데 예. 그 이쁜 여자가 스님을 탁 쳐다보더래요. 고개를 돌려서. 근데 스님이 그 순간 몰려오는 공포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하나도 움직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스님 입장에서. 근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스님 앞에 탁 쓰더래요. 탁 쓰더니 오늘 있는 일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봤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 아이가 자네한테 찾아가면 그냥 꿈일 뿐이라고만 설명을 해라. 운명은 운명이고 그 운명을 네가 거스릴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너도. 예. 이 아이는 우리랑 함께할 운명이다. 원래부터.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스님은 깨시고. 예. 그 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반년에 한 번씩 스님이 똑같은 꿈을 꾸더래요. 예. 근데 그 똑같은 꿈을 꾸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그 이쁘게 생긴 여자가 다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도망가던 거렁뱅이 같은 사람은 항상 바뀌더래요.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결국에 성인이 된 거죠. 그 돌비 어머님이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대학교는 그냥 안 가시게 되고 돈을 벌려고 이제 공장에 시식을 하시면서 이제 돌비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네. 돌비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돌비 아버님을 소개시켜준다고 절에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인사드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룻밤 묵고 가는 스케줄이었어가지고 돌비 어머님하고 돌비 아버님하고 방을 하나 내드리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날도 이제 또 그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을 꾸셨는데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다만 돌비 어머님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고 거렁뱅이는 항상 또 달라졌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 이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다. 2년 뒤면은 이 아이는 우리랑 함께 할 거다. 근데 자네가 전혀 슬퍼하지 마라. 예. 절대 슬퍼할 일도 아니고 아파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운명이니 자네가 슬퍼하거나 자네가 힘들어할 필요 전혀 없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2년 남았다. 그때까지 좋은 추억 만들길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그걸 새기면서 자주 연락을 하면서 매번 절을 오라고 했대요. 스님께서. 쉬는 날이면 절에 와라. 아니면 스님도 시간이 나면 찾아가고 하면서 1년이 딱 지나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돌비 아버님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해에 돌비르 나타가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 돌아가셨는데 아빠잖아요. 스님은 이제 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근데 슬퍼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도 찾아가지 않고 스님은 그냥 절에서 계속 기도만 했대요.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슬픔을 달래셨대요. 그렇게 슬픔을 달래시고 며칠 있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되시는데 원래 그 스님이 꿨던 꿈이랑 조금 다르더래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 그 3명이 나와서 원래 꿈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거렁뱅이를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3명이 덩치 큰 사람하고 이쁜 여자하고 이제 돌비 어머님하고 3명이 서가지고 막 도란도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대화를 하고 있다가 거렁뱅이가 나타나고 거렁뱅이를 돌비 어머님께서는 진짜 원래 하던 일인 거 마냥 막 쫓아가서 잡더래요. 잡아가지고 예. 이제 그 산더미만한 덩치 큰 남자하고 같이 잡고 이제 같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일을 참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위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쁜 여자가 또 앞으로 오시죠. 스님 앞으로. 딱 왔는데 스님이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너무 앞으로 가까이 오면 뒤로 발이 빠지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이쁜 여자가 앞으로 오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였는데 원래 움직여지지 않던 몸이 움직여지더래요. 그날. 그래서 뒤로 한 발 딱 물러서고 했는데 그 목소리도 이제 들린 거죠. 스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쁜 여자가 스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이 궁금한 거 내가 딱 3가지 알려주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당신이 이제 꿈에서 보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겠어요? 당신들은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도 당연히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아실 거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보았지 않냐? 우리는 당신이 알고 있는 자사다. 3인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3명이서 움직여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곧 돌비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 아이는 원래 하늘의 일을 했어야 될 아이였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승으로 갔던 것뿐이었다. 원래는 더 일찍 올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참았던 거라고. 와. 원래는 더 일찍 데리고 가는 거였대요. 그냥 원래 태어나자마자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그 이승에 내려가는 돌비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고아가 됐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거더라고요. 그 이쁜 여자가 말하기는 그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불쌍해서 우리는 기다렸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아가 성립이 되고 초등학생이 올라가고 중학교가 올라가다부터 조금씩 이걸 가리킨 것뿐이다. 우리는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나머지 2가지 질문은 더 이상 하지도 않았대요. 2가지 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런 질문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그냥 말을 하더래요. 그렇다고 이 아이의 행복한 추억은 우리가 뺏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신들을 기억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사라지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저는 무슨 소설책을 하나 들은 느낌밖에 안 들죠, 저한테는. 이야, 그 너무 무슨 살면서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고. 근데 딱 거기서 또 스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혹시 주위에 정말 제삿밥을 좋아하고 정말 뜬금없이 빈소 이런 데 가가지고 밥을 먹고 싶다,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 혹시 없냐고. 예. 그래서 제 주위에 딱 2명이 있거든요. 예. 아는 형님 2분인데 형님 2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한테 뜬금없이 와 진짜 어디 초상 안 나나, 와 어디 초상 좀 났으면 좋겠다, 내 진짜 시락국에 밥 너무 먹고 싶다, 예. 막 이럴 정도로 말하는 형님 2분이 딱 있어요. 그 2명이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은 아마 죽으면은 저승사자가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돌비 어머님이 딱 그러셨대요. 아, 예. 돌비 어머님이 딱 그 꿈을 시작한 후부터 계속 제삿밥 이런 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안절부절은 못할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돌비 아버님을 만났죠. 돌비 아버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예. 초상집 이런 데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다니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아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뭐 학교에 친구들 부모님 막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하면은 정말 뜬금없이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뜬금없이 찾아가서 그 밥을 먹고 오고 이럴 정도로 환장을 했대요. 오, 예.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자네도 생각해봐라. 우리 주위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그 음식이 뭐가 그래 맛있다고. 근데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이었나? 운구가 끝나고 집에서 쉰다고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신과 함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TV에서. 근데 거기서 하정우가 초상집에서 밥 먹는 씬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그거 문득 딱 보는데 저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 오. 네. 그런 느낌 딱 들고 그 스님한테 아까 그 옆에 있던 분은 뭐냐, 그 돌비 어머님은 왜 오신 거냐 하니까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여자가 돌비 엄마는 기억을 안 지웠다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를. 그래서 돌비 아바이 데리고 가려고 예. 온 거라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근데 이 뒤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불과 한 1년하고 한 6개월 전?
네. 제가 무척 힘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돌비 아버님이랑 돌비랑 제가 돌비 집에서 술을 먹을 때 돌비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해드리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 영화로 치면 약간 프리퀄인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네.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고 장례식장에 있는 그 밥이 맛있냐 혹은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맛있어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저도 물론 맛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저승사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원래는 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진짜 죄 짓고 막 그러니까요. 나태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그런 일은 하겠죠. 하는데 약간 정해져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 애초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저도 있겠다.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고, 근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네, 믿고 들어요. 네,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떨렸네요 좀. 아니, 더 업그레이드가 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데. 하긴 시대부 감사합니다. 짬밥이라는 게 이게 어디 안 가요. 그죠? 네. 안 가. 이게 오히려 오랜만에 참여할수록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제가 느끼기는 항상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아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그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이번 이야기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자, 유난히 제사밥이나 장례식장에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 건 있어요.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서 초상이 안 나나? 제사밥 먹고 싶다. 장례식장 가서 밥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괜히 막 맛없게 드시지 마시고 맛있으면 맛있게 그냥 드시되 끝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어디서 초상 안 나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살짝 떨려와요. 저도 걱정은 되는데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사람 있어요 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이분도 닉네임이 사람 있어요 라고 지으신 이유가 오늘 사연에서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지으신 거고 오늘 이야기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7,000년이 넘은 나무를 보러 갔다가 생겼던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잘 돌아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곳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잘 돌아와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진짜 이런 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죠? 네, 일본에 있는 섬이고요. 야쿠시마라는 섬인데 월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되었던 섬이기도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네네. 거길 또 왜 가셨을까? 이게 참. 근데 사실 그런 걸로 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귀신을 보러, 그 나무를 보러 가는 거지. 저는 일단 관심도 없었고 예. 귀신이나 그런 공포에 대해서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네. 이제까지.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나무를 알게 돼서 보러 갔다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사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냥 농담식으로만 얘기했었던 이야기예요. 2018년에서 19년 정도에 제가 회사 일이 너무 찌들고
상사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했던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있죠. 그때 뭔가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던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일본의 어떤 섬에, 그러니까 일본 선사시대 기원전부터 살아있다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7200년이 넘는 조몬스기라는 나무가 일본의 어느 섬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몇 달 동안 홀린 듯이 그곳에 대한 정보나 영상을 찾아보고, 아, 여기를 너무 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티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년 2월 17일에 갑자기 다음날 휴가를 쓸 수가 있게 돼가지고,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했었고 가고 싶었으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그 섬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다음날 가고시마행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시작을 해요. 야쿠시마를 들어가려면 가고시마에 도착을 해서 항구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배를 타고 잘 들어가서 섬에 도착하니까 그날 섬에는 비가 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인드가 여행을 하면서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게 진짜 여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다닐 땐 짐 자체를 정말 가볍게 챙겨서 가거든요. 당연히 우산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알아둔 정보들로 여행자 센터에 들어가서 지금 띄워주셨던 것처럼 산으로 갈 수 있는 종이 지도랑 오. 섬 안내 팜플렛을 들고 렌트카를 빌려서 마을에 들어가요. 마을에 들어가서 렌탈샵 가서 등산 옷이랑 장비 빌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행자 센터에서 종이 지도를 받을 때도 그렇고 등산 장비 샵에서도 그렇고 2월 달에는 이 섬 자체가 비수기라서 혼자 와가지고 등산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렇게까지 오는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본다면서 지금은 산이 조금 험할 거라서 조심히 다녀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가고 싶었고 설렜고 여행지니까. 그래서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설레는 상황으로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도 저 혼자인 거예요, 여행객이.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도 숙소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한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이 지도를 이제 보면서 네. 자기 전에 공부를 좀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종이 지도만 보고 산을 올라야 되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그린 종이 지도만 보고. 예. 근데 산을 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간 산을 타야 되면은 해가 뜨기 전에 올라야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올 수가 있어서 예. 뭔가 조난 당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오. 근데 이 지도를 보고 미리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제가 7200년 된 나무를 보러 가려면 왕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4시나 5시쯤에 등산을 시작해야 뭐 6시나 7시 해 지기 전에 내려올 수가 있어서 예. 그날은 이제 되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일찍 자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에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나가서 운전을 하고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도시락집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집에 들어가서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기분에 좋아서 도시락을 2개를 사서 이제 챙겨가지고 할머니랑 인사도 잘 나누고 차를 운전을 해서 올라가요. 네.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산이 비포장 도로가 되면서 올라가면 1차선 도로가 되면서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산길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길들이 나오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갔던 와이파이 포켓이 멈추면서 노래도 끊기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제가 그냥 구글맵 켜놓은 지도 정보 내비게이션만 알림이 돼서 제가 산을 막 올라가게 돼요. 그때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몇 달 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그래서 도착을 해서 산 초입 주차장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가 이 섬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가? 자연문화유산이 된 섬이어서 당연히 다른 팀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등산을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나 말고 다른 등산 팀들이 있겠지, 당연히. 예. 근데 저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산길을 올랐는데 살짝 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만 기다려보자. 한 있겠지. 10분, 20분만 기다려보면 다음 팀이 오겠지.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보다. 근데 30분을 넘게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4시 40분쯤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산을 오르다 보면 5시나 6시가 되면 해가 밝아질 거고 지금 산을 오르면 어차피 산 초입이니까 올라가다가 조난당하지도 않을 거고 내려오면 해가 뜨기 전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혼자. 예. 근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객기에 올라가지만 산을 타다가 조난을 당하면 뭔가 내 기록이나 영상을 보고 사고 난 거를 찾아달라는 마음에 올라가면서 기록을 남기려고 동영상이랑 사진을 틈틈이 찍으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비님께 보내드렸던 2번째 영상이 있거든요, 동영상이. 이거 보고 이야기 한번 갈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기? 이분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자, 여러분들 한번 저희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볼게요. 차근했는데 저길 어떻게 혼자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혼자 가고 있습니다. 뒤 안개 봐. 대략 이런 느낌이다, 일단은. 네네, 저런 네. 등산로 초입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영상에서 제가 저기를 혼자 어떻게 들어가, 혼자 시렁시렁 거리는 게 소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을 하면서 그래, 진짜 내가 이 나무를 보러 몇 달간 벼르다 온 거니까 죽게 하겠냐 그러면서 핸드폰 플래시를 켠 채로 가요. 처음에는 진짜 어둡고 전날에 섬에 비가 와가지고 바닥도 다 젖어 있고 나무로 된 철도길들을 걸어가야 돼서 되게 미끄럽고 너무 긴장되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도 좀 걷다 보니까 이게 어둠에 적응도 되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평소에 못 느끼던 숲향? 흙냄새? 막 꽃향기 그런 것도 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좋네 이러고 혼자 즐기면서 등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 다리 영상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와, 잠깐만, 이거 볼게요. 네, 이렇게 플래시를 바닥으로 펼치면 다리가 보이는데 앞으로 들면 우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아니. 칠흑이에요. 옆에 뭐 난간 이런 것도 없네요. 그냥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네. 네, 맞아요. 아니, 랜턴은 준비하셨어야지. 다른 팀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다가 다행히 다리를 잘 건너고 계속 이제 건너가요. 뭐 그래도 오길 잘했다, 아무 일도 없네 하면서 건너가요. 근데 이제 종이지도에 아까 제가 받았던 거를 보면 그 다리를 건너서 옆쪽으로 무슨 마을이나 집들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옆에 이제 큰 나무 2개에 신사 지나서 다리 건너면 옆에 무슨 숲풀이라고 적혀있는 학교터가 나오거든요. 마을이랑 네. 학교터. 거기를 지나가면서부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때 든 생각은 이 발자국 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가 진짜 대기소에서 30분 넘게 기다려보길 잘했다. 몇 분 더 참고 저 사람이랑 같이 올 걸 그랬나? 혼자 오르다가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개밤 같네. 그러면서 올라가요. 긴장 풀고 혼자 신나서 휘파람 불면서 막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가는데 예. 문득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경직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도 플래시가 없어서 핸드폰 불빛만 켜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제 뒤로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불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면서 가까이에서 불을 쏘면 제 등이나 다리 사이나 뭔가 그림자가 져야 되고 예. 빛이
어느 정도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까마득한 어둠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뒤로. 예. 그걸 인지한 순간부터 막 목이랑 뒤통수 쪽으로 뭔가 구멍 뚫릴 것처럼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면서 제 귀가 막 뒤로 빨리는 듯한 것처럼 우환이 들고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예. 그때 막 옛날에 저희 토요미스테리나 전설의 극장 같은 거 보면 무슨 뒤돌아보지 마 귀신이라던가 뒤돌아보면 무슨 막 그런 거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멈추거나 뒤돌아보면 어떡하지? 막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그래 내가 버티다가 오른 거니까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2시간만 가면 해가 뜰 거야. 어떻게든 이 숲을 벗어나 보자 하고 미친 듯이 걸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패닉에 와가지고 막 걷는데 갑자기 제자리에서 과호흡이 와가지고 멈추게 돼요. 그래서 눈을 꾹 감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 귀에 대고 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소리를 따라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데 예.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에 초입에 저길 어떻게 혼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이러면서 계속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손을 꽉 쥐고 엄청 빨리 걷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가는 속도에 맞춰서 뒤에서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소리가 머리에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랜턴 없이 핸드폰 플래시만 켜고 가고 있잖아요. 이 배터리가 다 돼서 불이 꺼지면 여기서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배터리 체크를 하니까 이제 20%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 배터리가. 생각해보니까 보조 배터리를 제가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라 가방에 넣어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핸드폰 플래시를 켜려면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을 해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야 되면 가방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고개를 뒤로 돌려서 가방을 버튼 다음에 찾아야 되잖아요. 절대 제가 고개를 뒤로 못 돌리겠는 거예요. 소리는 계속 나지 뒤는 너무 어두운 것 같지 소름은 돋지 막 배터리는 줄어가고 고개는 못 돌리고 패닉이 오면서 어떻게든 벌벌벌 떨면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어차피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도 조난당하면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찾아달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어차피 내가 충전을 해야 되고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플래시가 없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서 가다가 그래도 이 소리가 계속되고 핸드폰이 꺼질 것 같으면 그때 미친 척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켠 채로 뒤를 돌아서 가방을 벗겨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꺼내서 충전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미친 듯이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친 듯이 빨리 걸을수록 빨리 걷는 속도에 맞춰서 거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거기를 어떻게 혼자 들어가, 거기를 어떻게 혼자 들어가 이렇게 막 계속 들렸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들렸어요? 아니면 진짜 들은 대로만 한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묘사를 못 하겠어요. 묘사를 못 할 정도로 뭔가 이게 한국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말을 어눌하게 못하는데 한국어를 쓸 때 그런 느낌? 그게 외국인이 하는 건지 예. 사람이 아닌데 사람 소리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되게 언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소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렸거든요. 와. 그래서 뭔가 저기 어떻게 혼자 들어가, 저길 어떻게 혼자 들어가 막 이러면서 이 소리가 계속 발소리에 맞춰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미친 듯이 걷다가 보니까 언제 누가 뒤에서 말했냐는 것처럼 너무 조용해지고 제 숨소리만 미친 듯이 숲속에 퍼지는 거예요. 그때 이때다. 끝났다. 잘 버텼다. 그래서 가방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려고 고개를 돌리고 가방을 벗는 순간에 멈춰있던 소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빠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언제 들어가, 저기 어떻게 언제 들어가, 저기 어떻게 언제 들어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 저기 언제 들어가, 저기 언제 들어가, 저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들리자마자 뛰려는데 온몸에 마비가 돼서 넘어져요. 제가 가방을 쥔 채로 넘어져요. 넘어졌는데도 저 소리가 엄청 빨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가방을 어떻게든 지퍼만 열어서 가방에 있는 짐이 바닥에 떨어지든 말든 막 미친 듯이 뒤져서 보조 배터리를 찾아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찾으면서 온갖 신은 다 찾아요. 제가 종교가 없는데 하느님 부처님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보조 배터리를 찾아요. 막 빌빌빌 빌면서 가방을 뒤지는데 갑자기 제 앞쪽에서 뭔가 점프 뛰듯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 소리가 제 앞에 딱 멈추자마자 제 뒤에 나던 미친 듯이 빨리 들리던 소리들 있잖아요. 예. 그게 갑자기 확 사라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러웠던 게 사라지면서 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뒤에 있는 어떤 느낌이나 에너지가 없어졌잖아요.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느껴지던 그런 음침하고 찌를 듯한 기운을 찍어 누를 정도로 더 거대한 기운 같은 게 제 정수리 앞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소리가 멈췄으니까 제가 살아생전 귀신이나 뭐 공포 이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이런 걸 겪으니까 막 뇌가 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배터리 꽂고 영상 켜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머리를 땅에 박고 핸드폰만 동영상을 켜서 앞으로 키자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이 안 켜졌어요. 예. 그래서 연속 촬영 있잖아요. 연속 촬영. 이거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앞으로 핸드폰만 들고 딱 사진 셔터음이 숲속에 엄청 울리면서 사진을 찍다가 제가 기절을 했거든요. 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아직도 깜깜한 밤인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그런 느낌들이 없어져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자니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이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 있던 짐들이 떨어져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눈앞에 있는 것만 대충 주워서 덜덜 떨면서 산을 올라가요. 그렇게 정신없이 막 가다 보니까 새벽에 동이 트면서 핸드폰 플래시도 없이 갈 수 있게 밝아졌거든요. 그렇게 나무 지역, 그 지역 숲이 끝나고 해가 밝아지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예. 그때 핸드폰을 들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4번 사진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연속 촬영해서 찍힌 거구나, 이게. 네네네. 제 앞에 사슴이 있었어요, 사슴이. 예. 얘가 점프해서 온 거구나.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예. 근데 기운이 느껴졌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연속 촬영을 해서 찍힌 사진을 보니까 제 앞에 사슴이 있었고 사진을 봤을 때는 이 사슴이 저를 보는 건지 제 뒤에 있는 뭐를 봤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찍힌 채로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산을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오. 내가 잡아먹힐 것 같던 지옥 같았던 저걸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사슴 사진을 보니까 적어도 귀신보다는 사슴이 낫겠지. 그래, 얘가 뒤에서 어떤 느낌을 없애줬으니까 어떻게든 가보자. 가다 보면 내 뒤로 사람들 오겠지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산을 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숲이 7,200년 된 제가 나무를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그냥 옆에 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1,000년, 2,000년 된 나무들이 질비해요. 이런 길을 건너서 가다 보면은 엄청 거대한 나무들이 옆에 있거든요. 이런 숲을 제가 건너서 막 가요. 그래서 가면서 저런 숲길을 가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슴은 왜 나온 거고 왜 사슴이 나오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없어진 건지 아무리 제 혼자 상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도 사슴한테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월순 구루터기라고 해서 수천 년 된 나무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 안에 신당이 있더라고요. 신당이 있는데 이 신당도 나무 뿌리 안에 있는 신당이에요. 엄청 커요. 예. 나무 안에 있는 신당이에요. 예. 그 신당을 보니까 괜히 막 마음이 엄청 풀리면서 제가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만 해달라.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묵념 드리고 옆에 제가 가방 보니까 귤 같은 걸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귤 같은 것도 하나 뭐 드실지 모르겠지만 놓고 나무 밖으로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제 앞에 웬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말 새빨간 바람막이 등산복을 입은 일본인 남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진짜 무서웠는데 진짜 사람을 보니까 반갑고 아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랑 어떻게든 내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 않는 일본어를 막 하면서 인사도 하고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수줍음이 많나 보다. 일본 분들 뭐 수줍음 많으시니까 그래도 보고 밝게 웃어주시니까 오케이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랑 막 같이 산을 올라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와이파이 포켓을 가지고 가가지고 팝팍으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산에는 와이파이 포켓이 안 터지니까 번역기를 쓸 수도 없었고 혼자 어색함 풀어보려고 막 영어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일본어로 말을 걸어보고 바디랭귀지를 해도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거려요, 이분이. 근데 가다가 제가 사람을 만나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배가 고프고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여기 잠깐 서서 우리가 밥을 먹고 올라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가지고 근처에 앉아서 제가 가방을 뒤져보니 다행히 도시락은 제가 안 떨어뜨렸더라고요. 그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려는데 네. 제가 넘어져서인지 도시락이 개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하고 꺼내서 한 입 먹는데 남자분은 제 옆에 멀뚱멀뚱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걸 안 꺼내길래 먹을 거 없냐 노헝그리 하는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길래 어차피 제가 도시락을 2개를 사왔잖아요. 제 도시락 남은 거 하나를 주고 둘이 진짜 어색해도 밥을 잘 먹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제가 보기로 했던 목적지에 7200년 된 나무를 보거든요. 그 조먼스기라는 나무 앞에 도착을 하는데 이 나무예요. 그거는 그냥 뭐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나무 자체를. 이 나무 둘레가 사진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데 예. 성인 남성 8명에서 9명이 팔둘레를 둘러야 될 이상으로 커요. 예. 보는데 막 영험하다? 뭔가에 눌린다? 그런 기운에 눌려서 어버버버 하는데 이 영험함 어색한 느낌이 아까 제가 넘어졌을 때 앞에 사슴이 오면서 느꼈던 엄청 거대한 기운 같은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허락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보다. 오. 너무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뭔가 이런 진짜 신이 있나? 뭔가 이런 산신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멍 때리다가 이제 가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일본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찾고 불러도 없어요. 제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나무를. 발자국 소리도 안 들렸는데 거기에 저만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아 그래 먼저 갔나 보다 하고 다시 혼자 내려가는데 아까 제가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요. 밥 먹던 자리를 지나는데 제가 건네줬던 도시락이 바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도시락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본 순간 제가 더 이상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앞만 보고 내려가요. 예. 어떻게든 산에 내려와서 주차해둔 주차장까지 나왔는데 역시나 차는 제 차 한 대밖에 없었고 그날 이 산과 숲은 저 혼자 올라갔다 온 거였어요. 그 뒤에 다른 뭔가 이슈들도 이 섬에서 짧게 잘 있었지만 네. 뭔가 여행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는데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산에서 찍고 일본에 있었을 때 봤던 사진들은 다 멀쩡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는데 사진들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네 맞아요. 이거랑 뭔가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깨졌었다. 들어갈 때 신당 사진도 울어 있고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멀쩡한 사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중간중간 저렇게 사진들이 깨져 있어요. 아, 이것도 좀 뭔가 울어있는 느낌이고, 뭔가 소용돌이 빨려 들어가듯이. 아니, 그러면, 이 낮에 찍은 사슴은 뭐예요? 제가 가는 길에 사슴이 앞에서 계속 쳐다봤어요. 아, 이게? 네네. 야, 이거 뭔가 있다, 진짜 이거. 왜 일본에 사슴이 많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맞아요. 많은데, 예. 그냥 가는 길에 사슴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지켜주는 건가? 가는 길을 에스코트 해주고 뭐 이런 건가? 그러고 난 제가-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딱 그냥 그 일이 있고 별일이 없었다. 그 뒤에는 임팩트 있는 일이 하나 더 있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산을 끝내고, 제가 온천을 너무 좋아해요. 여행을 가면 항상 온천을 갔거든요. 온천을 좋아해서 온천을 찾았는데, 제가 첫째 날은 어차피 등산을 가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짧게 있고, 둘째 날에는 그래도 등산 갔다 오고 하니까 호텔에서 편하게 쉬자라는 생각에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호텔에 가는 길에 엄청 낙후되고 노후된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갈 법한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시골 마을에나 있을 법한 그런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온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 뭐 왔으니까 로컬 온천 한번 하고 호텔 들어가서 쉬자. 그것도 이제 산 좀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온천에 들어가요. 온천에 들어갔는데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 산도 혼자 갔다 왔는데 온천도 혼자겠지 하면서 온천을 들어가는데, 왜 옛날 일본 온천은 목욕탕을 보면 남탕, 여탕이 따로 있고 가운데 벽 같은 거를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위랑 가운데가 빵꾸 뚫려 있는 온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 하나를 세워두고 남탕에서 씻는 소리가 여탕에서 들리고 여탕에서 씻는 소리가 남탕에서 들릴 그런 되게 오래된 온천이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온천은 개인 락커 같은 게 없이 서랍 같은 데 옷을 벗고 바구니에 옷을 넣어놓거든요. 또 제가 바구니에 옷을 넣고 씻고 이제 따뜻한 물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제 목욕할 때 습관이 수건으로 얼굴 위를 가려놓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반신욕하는 것처럼 지지다 일어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눈 감고 가만히 피로를 녹이고 있다가 수건을 내리고 앞을 봤는데 앞에 중년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예. 근데 정말 빤히 쳐다봐요, 저를. 삼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눈으로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근데 저는 작은 온천이고 여탕에서 씻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온탕인데 남탕 문이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고 물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욕탕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탕 안에 들어오면 파동이라든지 물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상대방은 앞에서 앉아서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씻다가 앞에 봤는데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요. 예. 근데 그냥 못 본 척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숫자를 세요. 내가 기가 허한가? 이상한 게 자꾸 보이나?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한 1분인가 2분이 지났나? 그리고 수건을 다시 걷어놓고 얼굴을 딱 앞으로 돌리는데 제 눈앞에 남자의 허벅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쳐다보지? 이게 사람인가? 뭐지? 왜 이러지?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존재를 본 척하면 안 되고 왠지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슬슬 비켜가지고 괜히 쿨한 척 아무것도 못 본 척 몸에 있는 물기 닦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가요. 그래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온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방되어 있는 칸에 옷을 바구니에 넣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바구니에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말고 아무도 옷이 없더라고요. 아니, 희한한 그런 일들이 많네? 원래 귀신을 보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제가 여기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뭔가 이런 것들에 좀 예민해졌어요. 아, 갔다 와서부터.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남들한테 얘기를 못한 이유가 미친놈 소리 들을까 봐 못했어요. 아니, 뭐, 영적인 이야기들은 항상 그렇죠. 네. 나이 먹고 뭔 소리냐. 걔 또 음. 말장난하고 있다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상식선에선 이해 안 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시드름물을 듣는데 네. 마을에서 노루 봤는데 노루한테 얘기하고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나랑 뭔가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았구나. 이게 이런 거였나 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제보를 네, 하시는구나. 말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일단은 들어봤지만 본인이 겪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저는 제 기억이 온전하게 100% 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귀신이라고 안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대자연의 무엇인가의 허락을 받아서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런 느낌으로. 네네. 저는 좀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 산에 가신 거는 그거는 누가 막지 못할 것 같은데 갔다가 네, 맞아요. 거기에는 뭐 산신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만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뭔가 나쁜 귀신 같은 그런 좀 악한 귀신 같은 것들이 괴롭히고 뭔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사슴으로 나온 뭔가 산신 개념, 뭔가 신의 개념 그런 게 딱 와서 그 기운을 완전 눌러버리고 그 나무까지 안내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되게 기묘하다 이거. 그리고 나무에 도착했는데 네. 사슴이 왔을 때 느꼈던 거랑 똑같다는 게 전 진짜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의 기운이었다. 네, 그런 막 엄청 거대한 게 나를 누르는 영험한 느낌이 사슴이 왔을 때랑 나무 앞에 섰을 때 되게 같다고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 진짜 뭔가 나를 지켜줬나? 이방인인데 나를 그래도 이렇게 보살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엄청 했죠. 자, 오늘 사람 있어요 님께서 닉네임을 사람 있어요로 왜 지으셨냐니까 왜 사람 살려요 사람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지금도 말하면서 막 소름이 네. 돋긴 했는데 저희는 이거 영상 보면서 와, 그 현장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령공주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요? 네, 막 이 섬 자체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도 그게 나온다며요. 사슴이 뭐 신의 개념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네, 그 애니메이션의 네. 주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오. 큰 신이 사슴신이고 그리고 시대라던가 애니메이션이 동물들이 신으로 나와요. 아, 거기서 네네. 야, 이거 일본이니까 가능한 그런 이야기였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분명히 사람 있어요 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야기를 정말 또 잘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제가 더 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일단은 자료도 되게 많았긴 했지만 정말 또 소름 끼치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와 이거 기묘하고 신기하다.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꿈 같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 있어요 님께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